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지금 제가 있는 호주 멜번은 이제 가을의 정치가 아주 물씬 뿜기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쌀쌀함과 약간의 찬 기운들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 대표의 책잇 아웃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책은요, 여행의 이유. 와,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가볍게 어디를 여행할 때 항상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펴보는데, 이 여행의 이유 개정 중보판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여행의 이유 개정 중보판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여행의 이유 개정 중보판이고요. 우리 잘 아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작가 김영하 작가께서 낸 책입니다. 이번 책은요, 양장에 그 다음에 친필 사인이 인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갈피와 작가 낭독 음성 QR코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복복서가에서 2024년 4월 17일. 이야, 이제 그냥 따끈따끈합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작가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책 소개 채널이기 때문에 작가 소개를 좀 드려야 하겠죠. 자, 먼저 김영하 작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 먼저 이제 장편 소설로는 작별인사, 살인자의 기억법,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검은꽃,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빛의 제국, 아랑의 왜,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드라마로 나왔죠. 퀴즈쇼, 그 다음에 소설집으로 오직 두 사람, 오빠가 돌아왔다,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어쨌든 다 들어보신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호출이라는 책들, 이제 소설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번역서도 내셨죠. 예,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이 개츠비 멋진 책을 또 내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서울에 살면서 여행과 요리와 그림 그리기, 또 강연 활동과 그 다음에 TV에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몇 프로그램에 나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또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야 또 이 책에 대한 것들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책은요, 이미 나온 책이죠. 여행의 이유 먼저 나온 책인데, 겉표지도 좀 바뀌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분홍색인가? 복숭아색이라 그러나 살구색이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나온 책은 이제 그린으로 조금 더 이렇게 녹색의 느낌을 많이 전달되어지는 책인 것 같아요. 자, 출간 이후에 60만 부 이상 팔리면서 와우, 독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그래서 김영하 산문집 여행의 이유가 이번에 개정 중복판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나온 이유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일상에서 여행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 끝난 다음 여행 좀 많이 다니셨나요? 사실은 코로나 때 아무 데도 못 가고 막 힘들다가 또 코로나 끝나면서 많은 분들이 장거리, 단거리 여행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있는 호주에서도 한국이나 이런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시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오랫동안 못 가봤지만 언젠가 한번 갈 계획을 또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여행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담아놨고요. 또 김영하의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현란하고도 정밀한 또 사유의 경로, 이게 사유의 생각의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죠. 사유의 경로를 통해서 비로소 이해해보게 되는 또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행이 불가능한 시대의 여행법, 이것이 또 추가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책에 이렇게 여행의 이유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는데, 그것이 여행이 불가능한 시대의 여행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개정 중복판이 나왔습니다. 여행의 이유는 여행지에서 겪은 여러 이런저런 경험들을 갖다가 여행 다음에 또 막 쓴 것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걸 보면 이렇게 여행 에세이, 여행을 다니면서 쓴 여행 에세이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글쓰기와 또 이제 다른 사람과의 또 만남과 또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의미들, 이런 의미들을 갖다가 주제적으로 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사유의 여행기다. 그러니까 생각의 여행기라는 거죠. 우리가 피지컬하게 몸으로 다니는 여행도 있겠지만 생각으로 떠나는 여행도 있잖아요. 여행은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것들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가 좀 생각들이 좀 깨이고 열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한쪽에 좀 미뤄두었던 여행과 또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작가는 좀 독보적이고 인문학적 사유에 따라서 그 맥락과 형태를 잘 갖춰서 또 여기 책을 좀 만들었네요. 특별히 이 독서의 경험치를
가치를 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은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이 독서의 경험치가 계속 쌓여서 어떤 일이든 그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분들은 넘사벽입니다. 특별히 정말 존경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생각들을 갖다가 어떤 특별한 여행처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보는 독자들에게 많은 이렇게 여운을 좀 남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는 어떻게,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또 막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는데, 이런 것들과 또 다른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들이 이 책 속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사유의 여행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새로 추가된 여행이 불가능한 시대의 여행법에서 그 여행법과 거기 다음에 또 이어지는 그 추방과 멀미라는 좀 내용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이게 오래전이죠. 2005년도에 작가가 아까 김영하 작가죠. 그 집필을 위해서 중국을 좀 체류할 계획이 있었는데 중국 당국에서부터 이제 입국 거부를 당하고 추방당했던 그 일화가 있어요. 이 사실은 추방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제가 있는 호주에서는 간혹가자 비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원치 않는 상황들 때문에 이제 이미그레이션이라 그러죠. 이민성에서 이렇게 호주 밖으로 이제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고 좀 이렇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는데,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추방을 당했던 그 경험들을 갖다가 좀 기록을 하면서요, 여행의 목적에 대한 또 질문을 또 던지기도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여행의 목적이 일상에서 벗어나긴 어떤 휴식의 뭐라 그럴까요? 한 페이지?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한 페이지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도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을 얻게 하는 또 경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행은 늘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뭐 얼마 가지고 어떻게 쓰면 다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살고 쓰다 보니까 너무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뭐 빡빡하다든지 좀 어렵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행 다니다 소매치기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니까 그러면서 뭐 여권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서 당황해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했던 것들과 함께 가고자 했던 방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삶의 향방을 또 바꾸기도 하는 또 이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또 이 책에서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품었던 여행의 목적이 또 우연한 사건들과 환경들과 이런 것들로 예기치 못하게 변화되고 하면서 작가가 겪었던 경험들, 우리 여러분들도 누구나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가장 오래된 그 형식이죠. 여행기는 우리 뭐 걸리버 여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홈리아드 오디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리아드 오디세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예전 고전부터 떠내려오던 많은 이야기가 거의 다 여행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 책에다가 좀 심어놨습니다. 또 이제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라는 이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라기보다는 한 챕터가 있죠. 여기 보니까 일상과 가족,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피로로부터 도망치듯 떠나는 여행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너무 집안이나 여러 가지 관계, 친구들 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좀 벗어나야겠다고 잠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집안 벽지에 오래된 얼룩처럼 마음의 상처는 손쉽게 치유되어 없었던 일처럼 아물지 않는다. 이 표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집안에 오래된, 호주는 벽지를 바르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 보면 이제 벽지를 바르는데 그 벽지들 보면 오래된 집 그 얼룩들이 잘 남아있잖아요. 사실 삶의 자극이죠, 전부 다. 자국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좀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 TV 예능인가요? 통해서 보셨을 텐데,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에 출연하면서 또 독특한 여행에 관한 것들을 또 알게 돼서 그걸 여기 챕터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이란 제목으로 또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많이 넣어놨고요. 알쓸 심잡에 대해서 독특한 인문학적 통찰들의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보면은 역시 김영하구나, 김영하의 스토리텔링의 힘들을 좀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 한 챕터,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서는 공동체로부터 소요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자들의 어떤 쓸쓸한 숙명들, 보면은 얼마 전에도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 왕따다, 학교
또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회사에서까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또 이들에 대한 반전적인 해법들 요거는 이제 너무 제가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꼭 책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폴로 8호에서 보내온 사진들에 대한 얘기들도 또 다른 기쁨과 환대를 얻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8년 12월 24일, 저희 아들 생일하고 똑같네요. 12월 24일, 아폴로 8호가 찍은 지구 도지 사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요. 이 글은 인류 모두가 지구 위에서 승객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환대를 받는 거다라는 어떤 이렇게 멋진 것. 어디 가서 정말 모르는 데인데 따뜻하게 반겨주거나 따뜻하게 이렇게 좀 환대해주는 거.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환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지만, 객이라고 얘기했죠. 손님과 고아와 과부를 환대하라. 가난한 자들과 또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요즘같이 타이트한 이런 시대의 환대의 문화가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챕터를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목차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목차 길지 않으니까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또 설명란에 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셔도 좋고요. 여행이 불가능한 시대의 여행법, 그 다음에 추방과 멀미,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오직 현재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 그림자를 판 사나이, 아폴로 8호에서 보내온 사진, 노바디 여행으로 돌아가다, 작가의 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이 두껍지 않고 얇기 때문에 정말 마음 먹고 보면은 하루만 해도 다 탐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책들, 산문집의 특징이 소설처럼 속도감 있게 보기보다는 한 챕터 보고 약간 또 좀 이렇게 갸우뚱하고 또 한 챕터 보고 약간 또 끄덕끄덕도 하고 그러면서 또 책의 또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자극에 극도로 민감한 자폐인에게 좋은 집이 비자폐인에게는 좋은 집이라고 어느 건축가의 말처럼.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부 자극에 극도로 민감한 자폐인에게 좋은 집이 비자폐인에게도, 그렇죠, 자폐인에게 좋은 집, 비자폐인에게도 좋은 집이라고 어느 건축가의 말처럼 여행자에게 좋은 세계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도 좋은 세계였다. 여행은 적대와 혐오, 전염병과 전쟁이 있는 세계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번에 또 이스라엘과 또 이란, 이렇게 여기 그쪽 지구들 너무 많은 생각 외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도 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약간 고민도 되고요. 하지만 여행은 이런 모든 것들의 좀 경계선들을 넘나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페이지 24페이지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페이지 37에서 38페이지 있는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대부분의 여행은 작가가 겪은 이런저런 실패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오는 그런 여행기가 있다면 아마 나는 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계획한 대로 다 됐다면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능력보다 더 높은 희망을 하며 희망했던 것보다 못한 성취에도 어느 정도에 만족하며 그 어떤 결과에서도 결국 뭔가를 배우는 존재다. 공감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좋은 상황이나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배울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뭔가 배우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76페이지에 있는 내용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하지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행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행 같을 때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분명한 여행일 겁니다. 페이지 82페이지에 또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엔 책이 또 짧고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걸 다 읽어드리기 뭐해서 이렇게 짧게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평범한 회사원, 그런 인물은 없어.
모든 인간은 다 다르며 자세히 돌아다 보면 어딘가 조금씩은 다 이상하다. 작가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다름과 이상함을 끝까지 추적해 생생한 캐릭터로 만드는 것이다. 작가로 산다는 것은 다름을 찾고 이상함을 끝까지 추적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다. 되게 부러운 어떤 눈썰미 관찰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네, 또 페이지 88페이지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떤 헛개비와 싸우는 것일지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자, 이번엔 좀 긴 내용을 좀 읽어드릴까요? 본문에 있는 우리 이번에는 9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난제들과 맞서기도 해야겠지만 가끔은 달아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 고대 병법서 36개의 마지막 부분은 패전계로 적의 힘이 강하고 나의 힘은 약할 때 방책이 담겨 있다. 36개의 계책 중 36번째 즉 마지막 계책은 주의상으로 분리할 때는 달아나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흔히 36개 주랭랑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온 것이다. 인생의 난제들이 포위하고 위협할 때면 언제나 달아났다. 이제 우리는 칼과 창을 든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적, 나의 의지와 기력을 소모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대결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대결한다. 때로는 내가 강하고 때로는 적이 강하다. 적의 세력이 나를 압도할 때는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럴 때는 36개의 마지막 계책을 써야 한다. 어떤 문제를 맞닥뜨려가지고 이 문제가 도대체 풀리지 않거나 또 원치 않는 것에 막 이렇게 입담이 올라가고 할 때는 36개 준행랑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을 지키고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서 문제를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좋은 계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엔 또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94페이지까지 좀 읽어드릴게요. 기억이 소거된 작은 호텔방의 순백색 시트 위에 누워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힐 때,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설 에너지가 조금씩 다시 차오르는 기분이 들 때, 그게 단지 기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경험해보는 사람은 알 것이다. 그렇죠.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만큼 나를 성장시키는 게 없는데 약간 그렇게 새롭게 정돈되어 있는 호텔에 가서 침대에 눕거나 분위기가 다 데워졌을 때 나의 어떤 영혼과 또 생각들이 좀 리프레시 되는 느낌들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여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네, 본문 173페이지, 174페이지입니다. 인간이 타인의 환대 없이 지구라는 행성을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듯 낯선 곳에 도착한 여행자도 현지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적대하고 사륙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이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절실한 것들을 제공하고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며 떠나 보내오기도 했다. 거의 모든 문명에 특히 이동이 잦은 유목민들에게는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계율들이 남아있다. 유목민들에게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계율이 남아있는 것은 그들도 언젠간 손님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손님을 잘 대접하면 나도 나중에 또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대접을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규율처럼 그래 아주 중요한 어떤 삶의 지표로 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페이지 252페이지에 있는 거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낯선 곳에 도착해 몸의 온갖 감각을 열어 그것을 느끼는 경험, 한 번이라도 그것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일상이 아닌 여행이 인생의 원점이 된다. 일상으로 돌아올 때가 아니라 여행을 시작할 때 마음이 더 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있죠. 그는 나와 같은 부류의 인간일 것이다. 그렇죠. 이번 생은 떠돌면서 살 운명이라는 것, 기완의 원점 같은 것은 없다는 것,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다. 참 재밌는 게 여행이 좋아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여행을 하고 집에 딱 돌아와서 침대에 딱 누워 라면 하나 딱 먹고 그러면 여기가 제일 좋구나 이걸 느껴요. 여행을 가서 있으면 또 여행이 좋고 돌아와서 내 집에 누우면 또 내 침대가 너무너무 포근하고 좋고 참 사람은 평생을 여행자로 사는 게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행의 이유 개정 중복판 우리 60만부 특별판으로 우리 김영하 작가의
책을 좀 같이 나눠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좀 짧게 좀 임팩트 있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한국은 이제 봄이죠. 아직 봄이죠. 그렇죠. 봄이고 호주는 이제 가을이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행 한번 통해서 또 이 책 하나 들고 여행 한번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의 사유의 새로운 또 여행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 대표고 여러분들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여러분들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책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